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오늘은 문법은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법 뭘까요? 간단합니다. 문장을 이해하고 구성하는 법칙. 뭐라고요? 문장을 이해하고 구성하는 법칙입니다. 문장 단위의 영어를 잘하려면 문법부터 잘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 한 번도 제가 학원 다닐 때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다들 문법은 가르치는데 왜 문법을 해야 되는지를 아무도 말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은 좀 문법을 괜히 멀리 하고 싶고 어려워하고 뭐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이 영어를 너무 정답 오답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편하게 쓰이는 언어라고 생각을 하는 관점보다는 이걸 내가 뭐 문제를 틀리면 안 되는 걸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문법에서 너무 좀 복잡한 부분, 그러니까 좀 너무 필요 없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까지 좀 많이 건드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더 많은 실습을 통해서 더 많은 독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영어 자체로 그냥 봐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문법만 따로 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시면은 정작 영어 자체는 좀 하기 힘들어 하실 수 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 문법이라는 거는 문장 단위의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토익 같은 경우가 문법을 가지고 많이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익은 이제 막상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정답이 나오는 범위의 문장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문으로 출제가 되기는 합니다만 지문 안에 있는 어떤 한 문장에서 문제에 대한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토익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문장 단위를 공부를 하는 문법을 많이 보게 되실 거다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이 뭔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거기에서 더 추가적인 이유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을 해야 되는 이유. 네, 맞습니다. 해석을 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해석을 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문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면 해석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어릴 때 학교를 다녀봤다면 문법을 조금씩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어에는 공통적으로 있는 구성 요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영어에서는 어떻게 다르고 뭐 다른 언어에서는 어떻게 다르다가 좀 이제 관건이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한 문법은 사실 다른 언어들보다도, 그러니까 한글을 제외하고 나서는 다른 어떤 언어들보다도 영어를 먼저 배우게 되기 때문에 문법을 한 번도 보진 않으셨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법을 배워왔으니까 조금의 문법의 어떤 좀 그 실력은 있다. 여러분들이 뭐 제로 베이스다 막 문의 많이 주시거든요. 선생님 제가 제로 베이스인데 제로 베이스 아니에요, 여러분. 0.1 베이스는 있어요. 아시겠죠? 다들 있으신데. 근데 이제 어찌됐든 그 문법 안에서 내가 그러면은 부족한 부분이 뭐냐? 이걸 채워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문장을 해석을 할 때 이제 문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법을 해야 이제 해석을 시원시원하게 빨리빨리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해석을 하는 노하우는 사실 문법만이 있는 건 아니지만 문법이 일단 기초적으로 깔아줘야 그 다음에 이제 더 여러분들이 뭐 속도를 올리든 아니면 더 효율적으로 하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ing가 붙었을 때 이게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아니면은 진행형인지 아니면은 명사 자체로 봐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 수가 있겠죠. 투부정사는 이제 어디에 쓰인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는 헷갈리실 수 있겠죠. 다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범주에서 나왔을 때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해서 해석을 못하고 그리고 땡 틀려버리거나 말을 못하거나 여러분들이 슬퍼하시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법이라는 거는 따로 공부를 좀 해줘야 해석을 가지고 잘할 수가 있다. 사실 문법을 여러분들이 쓱 훑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막 여러분들한테 배고픈 영어 강사님들께서 마구마구 막 이제 컨텐츠를 제공을 해주신단 말이죠. 네이버에 그냥 뭐 투부정사 치면 그냥 촤르륵 나옵니다. 그리고 뭐 동명사 치면 촤르륵 나옵니다. ing 친다? 촤르륵. 뭐 표현, 뭐 관용어 뭐 다 나옵니다. 다 나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법을 이제 쉽게 말해서 하루 그냥 날 잡고 내가 모르는 문법에 뭐니까 이제 A4 용지에다가 딱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해석에서 헷갈리셨던 부분들을 가지고 좀 빨리빨리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단어 암기는 이제 좀 별개 논외지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영어라는 언어 자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장이 워낙에 다채롭고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문법에 대한 이해를 탄탄하게 하고 가야 아무래도
쉽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해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고, 자, 두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 간단합니다. 더 다양한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더 다양한 구성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냥 I am a boy, you are a girl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쉽게 우리가 바로바로 나올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whereas you are a boy, I'm a girl 이러면은 이게 뭐지? 약간 이런 거. 네, to take on this project is a daunting task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던 패턴이랑 좀 다르다. 뭐 아니면은 이게 좀 뒤집혀 있는 것 같은데 저게 좀 뭔지 파악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르는 상태, 애초에 이해가 안 되면 당연히 그걸 가지고 구성을 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근데 막 사실 언어라는 거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쓰면 좋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미드나 아니면 뭐 영화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영어학원에서 배우거나 아니면 수능 공부하면서 나온 그런 간단한 플레인한 문장 패턴대로만 나오진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을 넘어서 더 다양한 구성을 할 수 있어야 이 언어를 정말 터득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 문법이 또 중요한 게 되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이제 그 원리를 이제 일단 먼저 원칙을 먼저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이게 편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내가 주워 들은 표현을 뭐 다른 데다 접목을 하는 정도로만으로는 좀 불완전한 그런 구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구성을 팍팍팍팍 한다고 싶으시면 다채로운 문장을 팍팍팍팍 이렇게 해버리고 싶으시면은 아무래도 문법을 또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특히나 이제 스피킹 라이팅이 들어가는 시험, 마치 토플과 같은 그런 시험을 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는 문법을 가지고 하시는 게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어를 처음 시작하신다 아니면 아직 중급 정도시다 라고 하면은 우선 먼저 냅다 질러보는 게 최고의 전략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점수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어떤 결과물을 얻고 싶으시면 문법의 오류에서 너무 자주 실수를 하시는 것은 당연히 좋지가 않겠죠. 특히나 이제 뭐 에세이를 써서 만점을 받아야 되는 무엇이 경우라든지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상사한테 올려야 되는 영문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문법 실수가 촤촤촤촤촤 나와 있으면은 이거 뭐야? 라는 소리를 당연히 듣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또한 문법 공부를 좀 따로 해주시기는 하셔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특히나 이제 처음에 이제 스피킹 같은 경우는 문법 오류가 조금은 용인이 됩니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 뭐 그럴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칩니다. 근데 이게 라이팅 같은 경우는 좀 더 엄격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게 특히나 이제 어떤 학술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글을 쓴다거나 할 때는 이 문법의 오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한 판단 기준이 누군가에게 될 수가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내용의 심도는 엄청 깊은데 막 전치사 틀리고 있고 주어가 없어 막 이런 거 이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좀 신빙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문법을 좀 따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막 많이 엄청 하실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몰랐던 부분들 위주로만 좀 따로 문법책을 사서 이거는 알았어, 이거는 몰랐어 하면은 별표 한 다음에 빨리 보시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문법을 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문법은 문장을 이해하고 구성을 하는 것인데 첫 번째 해석을 더 잘하기 위해서 두 번째 구성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문법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거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뭐 몇십 년, 뭐 15년, 5년 뭐 이렇게 살다 왔다고 할지라도 이제 한국에서 사시거나 아니면은 뭐 영어를 계속 쓰셔야 되는 입장이시라면 문법을 공부를 좀 따로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이거는 너무 막 책을 막 두꺼운 거 사실 필요도 없이 사실 우리가 모르는 부분만 간단하게 가끔 나올 때 이제 검색을 해보는 정도로 충분히 커버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여러분들 앞으로도 잘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좀 최대한 응답을 드릴 수 있는 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